O2 페이지 128 여기서 잠깐 봅시다. 별의 시차 지구의 공전으로 자전 아닙니다. 공전이에요. 자전 아니다. 지구의 공전으로 지구의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 배경별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는 별의 위치 차이가 나타난다. 봅시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돕니다. 처음 위치가 여기였었고요. 이렇게 공전해서 6개월 뒤에 E2 위치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요 별을 봤을 때 요 위치에 있다가 6개월 뒤에 E2 위치에서 별 S를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요 각도 전체를 시차라고 하고요. 이 시차의 2분의 1이 연주 시차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처음 위치가 E1이었는데요. E1에서 별 S를 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면요. 자, 별 3개가 다 왼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요렇게요. 그러면 요렇게 보이는 겁니다. 별 S1이 여기 있고요. 별 3개가 다 왼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됐죠? 자, 이번에는 6개월 뒤에 E2 위치까지 공전해서 갔습니다. 다시요. 지구가 스스로 회전하는 건 자전입니다. 자전 때문에 하루 동안 해가 뜨고 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태양이 있는데요. 지구가 공간을 회전한다.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회전해서 가는 걸 우리가 공전이라고 합니다. 공전은 1년 주기로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E2에서 보면요. 별 S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지우고 할게요. 자, 그러면 E2에서 별 S를 보면요. 여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별 2개가 오른쪽에 있고 별 하나가 왼쪽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시 볼게요. S가 있으면요. 별 2개가 오른쪽에 있고 별 하나가 왼쪽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됐죠? 그래서 지구의 공전으로 지구의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 배경별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는 별의 위치 차이가 나타난다. 이때 요 하얀 것들을 우리가 배경별이라고 해요. 자, 이것도 다 배경별이죠. 배경별은 너무 멀리 있어서 연주 시차가 측정되지 않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연주 시차는 100파섹 안쪽에 있는 별이에요. 가까이 있는 별만 측정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구가 E1의 위치에 있을 때 S1을 봤을 때 여기 있는 것처럼 보였고요. 6개월 뒤에 E2 위치에서 보면 별 S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때 요 각도를 시차라고 해요. 시차. 다시 시차의 2분의 1이 연주 시차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별 S1의 연주 시차는 각도 E1, S1, E2의 2분의 1이다. 다시 볼게요. E1, S1, E2. 그러면 요게 시차죠. 요만큼이요. 됐죠? 시차. 요것에 곱하기 2분의 1 한 게 P1이라고 했어요. 됐죠? 자, 이번에는요. 별 S2의 연주 시차를 계산할 건데요. E1, S2, E2의 2분의 1이래요. 다시 볼게요. E1, S2, E2가 시차입니다. 시차. 요거에 곱하기 2분의 1 한 게 B2예요. 됐죠? 그러면요. 여기서 비교를 해보니까 이쪽 각도가 이쪽이 연주시차 P1이고요. 여기 연주시차 P2인데요. 각도가 이쪽이 더 크죠? P2 쪽이요. 그래서 P2 쪽이 P1보다 크고요. P1은 P2보다 작다. 됐죠? 그래서 별 S1은요. 별 S2보다 관측 지점에서 먼 거리에 있다. 다시요. 연주 시차가 작다는 뜻은 거리가 어떻다? 멀다. 둘이 반비례 관계다. 그래서 더 먼 거리에 있다. 두 번째, S2는 별 S1보다 관측 지점에서 더 가까운 거리에 있다. 자, 왜냐고요? 연주 시차가 더 크다. 그러면 거리가 짧다. 이렇게 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연주 시차하고
거리는 반비례합니다. 됐죠? 거리가 커지면 연주시차가 작아지고요. 연주시차가 크면요. 거리는 작다는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연주시차는 별까지 거리가 멀수록 작아져야죠. 연주시차와 별까지 거리는 반비례한다. 기억해 놓고요. 연주시차를 이용하면 별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까지의 거리 파색은요. 연주시차분의 1이다. 그래서 자 초분의 1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다음 관측 지점 사이의 거리와 시차. 시차는 관측자의 위치 변화가 클수록 크게 관측됩니다. 다시 볼게요. 지구에서 요 별을 보면요. 시차가 이렇게 나와요. 요 정도 각도죠. 요 정도 각도. 그런데 목성은 더 큰 궤도를 돕니다. 그러면요. 시차가 이렇게 크게 나타날 거예요. 됐죠? 그래서 관측 지점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목성이 더 멀죠. 측정되는 시차가 더 큽니다. 시차가 더 크죠. 목성이요. 됐죠? 지구와 목성의 시차 비교. 공정궤도의 가장 먼 두 지점에서 별을 관측할 때 지구보다 목성의 공정궤도가 크므로 별의 시차는 지구보다 목성에서 더 크게 측정됩니다. 다시 볼게요. 공정궤도는 지구가 요만하고요. 목성이 요만합니다. 그러면 지구에서 본 별의 시차는 요만큼이고요. 목성에서 본 별의 시차는 요만큼이니까 목성 쪽이 더 크다. 그 뜻이에요. 지구 표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두 지점에서 별의 시차 측정. 지구 공정궤도의 양끝 지점 사이의 거리보다 지구 표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두 지점 사이 거리가 더 작기 때문에 시차를 관측하기 어렵다.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요. 지구 표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두 지점 사이 거리 한번 볼게요.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봤자 요만큼입니다. 그러면 지구가 만약 여기 있다고 치면요. 자, 요 지점과 요 지점이 가장 멀리 떨어진 거고요. 별을 관측하면요. 시차가 이 정도 나타날 거예요. 근데 공전 궤도는요. 지구 크기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면 시차가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서 측정을 하면요. 별의 시차가 너무 작아서 관측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물론 요 그림에선 시차가 나오지만요. 사실은 공전궤도는 엄청 큰 거고요. 지구는 요 점만 해요. 근데 요 별을 관측할 때 지구에서 관측하면 시차가 거의 안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공정 궤도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지점이기 때문에 두 지점 사이 거리가 너무 작으면요. 시차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억해 놓고요. 그게 요 내용이에요. 됐죠? 시차를 관측하기 어렵다. 어디서요? 지구 표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두 지점 사이 거리가 너무 작기 때문에 시차를 관측하기 어렵다. 이 뜻입니다.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